안녕하세요. 에이스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목요일입니다. 구정 연휴 끝나고 이제 첫 일상으로 복귀하는 날인데 저 오늘 순간적으로 월요일인 줄 알았어요. 정신 차려보니까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죠. 내일만 일하면 또 주말에 쉬니까. 오늘 목요일인데 저녁 8시부터 2시간 동안 대선 후보 4명이 처음으로 TV 토론회를 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대선이 34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방송 3사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TV 토론회 저도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자려고 누웠어요. 누웠다가 생각난 김에 좀 이 얘기 저 얘기 좀 두서없이 한번 편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첫 TV 토론회 어떻게 보셨나요? 제 주변 분들도 평가가 많이 나뉘더라고요. 보니까 룰이 좀 까다로워졌어요. 주어진 시간도 좀 촉박하고 주제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맹탕 토론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토론회를 보시면서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토론회를 보고 느낀 점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정리하시면서 같이 좀 이렇게 생각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면서 시작할게요. 토론을 잘한다 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토론을 잘한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죠.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정확한 팩트와 논리로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과연 토론을 잘하는 거냐? 아니면 뭔가 좀 아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말빨이 겁나 세, 막 말을 엄청 잘해서 상대를 압도하는 사람이 토론을 잘하는 거냐? 아니면 내용은 보통인 것 같은데 그냥 그런데 굉장히 자세가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이런 게 과연 토론을 잘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모든 거 제가 앞서 말한 이거를 다 갖췄을 때 비로소 토론을 잘한다라고 하는 걸까요? 정답은 없어요. 그냥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견해에 따라서 어떤 걸 택하든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인터넷 기사들 같은 거 자세히 보면 커뮤니티들이나 이런 데서 보면 토론을 잘한다라고 꼽히는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더라고요. 저보다 이준석이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준석이라고 반말을 해도 반말하면 안 되죠. 예, 매너가 있으니까. 저보다 나이도 어린데 당대표가 되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 놈은 난 놈이구나. 이렇게.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말도 잘하고 논리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말빨도 좋고. 근데 과연 이준석이 좋은 토론을 하는 사람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빨로 상대방 제압하고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내는 논리력 굉장히 탁월합니다. 근데 이준석의 토론에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이겨야 한다, 제압해야 한다 라는 마음이 깔려있는 게 너무 드러나 보여요. 상대방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우리가 조소라고 하죠. 비아냥거리거나 빈정거리는 듯한 입꼬리가 올라가는 어떤 비웃음 같은 것들, 얕보는 듯한 발언들 이런 게 너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그렇게 말했죠. 토론에 이기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상대방을 화내도록 유도해라. 약점을 공략해라. 이준석이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천성이 그런 것 같다. 그렇죠? 정치권의 중진 의원들도 이준석을 보고 버릇없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특히 이제 친분이 있는 유승민 의원도 이준석을 향해서 버릇이 없다. 젊은 사람이 이제 어지간하면 고개도 숙이고 하는데 이준석은 인사를 진짜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걸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성이 토론에서도 드러나는 거죠. 그럼 과연 토론을 잘한다는 게 뭐냐? 너가 생각하는 토론을 잘하는 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논리나 말빨, 태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토론은 그 토론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토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토론 참여자와 그 토론을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토론하기 이전보다 토론한 이후에 더 비전을 볼 수 있고 더 건설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토론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런 토론이 저는 참 좋은 토론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토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론자가 있다면 정말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토론과 논쟁은 구분이 돼야겠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예전에 토론하면 싸우기나 하지 토론해봤자 그거 누가 봅니까?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는데 제대로 된 토론을 안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토론과 논쟁을 좀 헷갈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을 잘한다라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역량으로 안 됩니다. 이 박수도 손바닥이 맞다요 소리가 나듯이 토론도 좋은 상대가 있어야 좋은 토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대선 토론회는 어땠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어느 특정 후보자에게 실망했다라기보다 전체적으로 토론회 자체가
다자 토론회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줬죠. 이 수박 겉핥기 수준도 안 되고 그냥 수박 겉을 잠깐 만진 정도의 수준, 그 정도로 보였습니다. 좋은 토론은 목적과 취지에 맞는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토론이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란 그 건설적인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라고 정리를 했어요. 오늘 TV 토론의 목적은 이 4명의 후보자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자신이 준비된 대통령인가를 보여주고, 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죠. 이런 관점에서 오늘 토론회 후보들의 발언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기억나는 대로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심상정 후보인데요. 이 토론회에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 대부분의 관심은 이재명과 윤석열에게 맞춰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상정과 안철수를 다크호스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심상정과 안철수가 누구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지층의 결집이 이루어지거든요. 과거에 이정희가 박근혜를 토론에서 공격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대놓고 나는 박근혜 떨어뜨리기 위해 나왔다라고 하면서 막 그냥 이정희가 박근혜를 엄청 두드려 팼죠. 그 토론회를 그냥 가만히 보면 와, 이정희 멋있다, 또는 뭐 이정희가 뭐 미친년이다, 죄송합니다, 뭐 이정희가 미쳤다 막 이러면서 막 박근혜 두드려 팼는데, 토론이 끝난 후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박근혜의 지지층이 결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정희의 그런 어떤 발언들, 팩폭이 역효과를 불러온 거죠. 마찬가지로 심상정이나 안철수가 윤석열을 강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윤석열의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이재명을 강하게 공격하면 이재명의 지지층이 결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늘 토론회였어요. 토론회 동안 심상정 후보는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튼튼한, 탄탄한 논리를 갖추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두 개의 공통 주제가 이제 부동산과 외교 안보였는데, 나름의 확고한 신념으로 이재명과 윤석열을 골고루 비판하는 모습도 보여줬어요. 지난 대선 때 토론회 후에 누가 가장 토론을 잘했냐라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심상정이 1위를 했어요. 이번 토론회, 오늘 토론회에서도 심상정이 개인적으로는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두 발언에서 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겠다라는 것,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중에 어느 국가 정상과 가장 먼저 만나겠냐라는 공통 질문에 심상정은 남북 정상회담을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라는 발언도 나름의 신념과 정의당의 색깔을 잘 보여줬죠.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의 확보와 관련된 이재명의 돌발 질문에도 심상정은 정확한 수치를 대면서 자신의 생각을 막힘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인상적인 장면이었어요.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고, 이제 그 다음에 안철수인데, 안철수 후보는 개인적으로 그 인물을 놓고 봤을 때 뛰어난 인물인 것을 모르는 분은 없죠. 공약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에 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또 준비한 모습도 충분히 볼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공급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겠다. 이건 사실 좀 교과서적인 발언이죠. 좀 진부한 발언이었고, 그 다음에 청년들의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서 45년 초장기 대출 공약을 이야기하는데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었어요. 45년 장기 대출? 뭐 어떻게 이사를 가지 말라는 건가? 뭐 이런 의문이 들긴 했는데, 사실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질문과 공방이 오가야 되는데 너무 제한적인 토론회라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은 것은 좀 아쉬웠고요. 안철수 후보는 역시 예상대로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도 공격을 했습니다. 청약이 몇 점 만점이냐, 커트라인은 몇 점이냐, 이런 질문들은 윤석열의 허를 찌를 질문이었죠. 외교와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윤석열에게 핵 보유에 대해서 질문한 것도 나름 날카로웠습니다. 윤석열이 동문서답을 하는 바람에 깊이 있는 토론이 되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웠는데, 오늘 토론에서 이제 안철수는 국민연금 개혁을 키워드로 제시했죠. 다른 3명의 후보에게 필요성을 어필하고 또 동의를 이끌어낸 것은 안철수가 주도했기 때문에 분명히 득점을 한 부분이고, 토론회 전체적으로 볼 때 안철수가 괜찮은 토론을 했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론의 기술 중에 이제 다른 사람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나의 강한 부분을 부각시키는 것, 그건 기본이긴 하죠. 근데 오늘의 안철수의 발언들은 상당 부분 상대방에게 뻔한 질문을 던집니다. 뻔한 질문을 던지고 나는 내 공약에서 이렇게 준비해놨다, 나 잘했지, 나 짱이지, 약간 이런 수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게 너무 수가 뻔히 보였어요.
이게 은근히 내비쳐줘야 사람들이 안철수 제법인데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너무 대놓고 나 짱이지 나 잘했지 이런 수를 쓰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약간 자기 자랑 같은 자기 과시 같은 느낌이 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철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컨셉을 그렇게 잡은 게 이해가 되는 게 안철수는 토론의 흑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갑철수입니까? 내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이 두 개의 질문으로 그냥 골로 가버린 혼자서 지지율을 말아먹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죠. 그런 아픈 기억 때문에 아마 오늘 토론회에서는 본인의 약점은 최대한 가리고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자기 과시 스탠스를 취하다 보니까 너무 속이 뻔히 보이는 자세가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론을 볼 때 이제 태도, 그다음 표정 이런 걸 유심히 보는데 오늘 4명의 후보 중에서 안철수가 가장 긴장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입술도 많이 떨리고 말실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안철수가 나름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지만 좋은 토론을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유재명과 이제 윤석열인데 이 둘은 묶어서도 봐야 되고 또 따로 떼어서도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토론은 이제 목적과 취지에 맞는 토론이고 건설적인 이야기가 오가는 토론이다라고 말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오늘 윤석열의 토론은 죄송하지만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들의 관심사이고 여전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국민들 모두 진실을 궁금해하겠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토론회에서 했어야 하냐라고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좋은 토론을 한다는 것, 토론을 잘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상대를 잘 만나야 하는 거거든요. 어제 김동연과 이재명의 양자 토론처럼요. 그런 면에서 윤석열은 혼자서 이 토론회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론회는 대선 후보 토론회이지 후보 자질 검증이나 청문회가 아니거든요. 당내에서 대선 후보를 뽑는 토론회였다면 그런 질문 할 수도 있죠. 일단 내가 대선 후보가 돼야 되니까 네거티브든 뭐든 전략을 해야겠죠. 근데 오늘 토론회는 이미 상처와 흠집이 나 있는 후보들이 어찌됐든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모인 토론회입니다. 여기서 지난 일들 또다시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소모적인 거죠. 대장동 게이트는 작년에 국감에서도 국힘당 의원들이 이틀 동안이나 이재명을 탈탈 털고 몰아붙이며 공격을 했어요. 그 국감도 이재명 후보가 자청했던 국감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도 하고요. 그런 공격을 통해서 윤석열이 얻으려는 게 뭔가요?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 확정적 범죄자다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본인의 판단을 이런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또 그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논쟁을 벌인들 그게 이 토론의 목적과 취지에 얼마나 부합하냐라는 것이죠. 그런 소모적인 토론 방식은 주어진 시간이 짧은 제한된 이 토론회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의 토론이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토론의 방식이었으면 이재명은 확실히 윤석열보다는 성숙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토론을 많이 해본 여유가 느껴졌어요. 실시간 댓글과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니까 이재명이 대장동 게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피하더라 이런 식의 댓글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은 이준석 방식의 토론, 어린아이와 같이 좀 찍어 누르는 방식, 떼쓰는 방식 그런 토론이 이기는 토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이 딱 그런 거예요. 상대방을 제압해야 이기는 거고 맞으면 돌려줘야 되고 쳐야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사고방식이죠. 그 사람들의 뇌구조는 참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품격 있는 말들이 들어오지가 않죠.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수준이 딱 그런 거예요. 이재명 후보라고 윤석열에게 할 말이 없었을까요? 고발사주 의혹이라든지 또는 본부장 리스크 또는 수많은 망언과 막말들 또 있죠. 허접한 공약들 할 말이 얼마든지 많았겠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 시작하고 윤석열의 첫 번째 대장동 질문에 뭐라고 답했냐면 어렵게 만든 토론회 자리인 만큼 다 검증한 문제들로 시간 낭비하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점잖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윤석열이 뭐라고 하냐면 민생과 경제도 중요한 문제지만 대장동도 중요한 문제라면서 계속 대장동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아예 컨셉을 그렇게 잡고 나온 거예요. 이재명 잡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저는 윤석열이 이 토론회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려 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저는 이 윤석열의 화법이 더 놀랍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대장동 게이트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최근 공개된 김만배의 녹취록도 이제 윤석열이 언급이 있고, 윤석열은 김만배와 좀 깊이 연관이 있는 인물로 보이잖아요. 무엇보다 10년 전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마치 자신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윤석열이 어떤 인물인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 외에 윤석열의 토론은 뭐 예상했던 그대로입니다. 깊이가 없는 원론적인 이야기들, 마치 누군가 써준 것 같은 원고를 읽는 느낌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상정, 안철수와 비교해 봤을 때도 윤석열에게는 깊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가 않아요. 본인의 신념 이런 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민생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과거에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발언을 했었고, 오늘은 주택 공급과 청약에 관심이 많아서 군필자에게 5점의 가산점을 주는 공약을 발표해놓고는 청약 만점이 몇 점인지 본인이 모릅니다. 그리고 커트라인이 몇 점인지도 본인이 몰라요. 심지어 정답과는 좀 거리가 먼 답변을 내놨어요. 40점이라 그랬나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무식함이 통통 튀죠. 무식함이 거의 흘리고 다니는 매력이에요. 그냥 무식함을 흘리고 다녀요. 사드 배치라든지 선제 타격,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외교 분야에서는 친미를 최우선으로 꼽는 그런 성향을 여지없이 보여줬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깊은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사드 추가 배치 문제는 한 줄 공약이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한 줄로 써제낄 문제가 절대 아니거든요.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 배치할 경우 중국과의 외교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 없이 그렇게 한 줄 틱 써놓으면 그 후폭풍은 어떻게 할까요? 친미,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감정과 이성은 분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윤석열이 최근에 선보이는 공약들은 다분히 반중 정서를 노린 속보이는 수라는 게 읽혀지거든요. 외국인 건보료 문제라든지 사드 추가 배치 문제 말이죠. 저는 이런 윤석열의 공약을 대표적인 국민 분열, 여론 선동이 아주 질 낮은 공약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 시간 감정을 잠깐 내려놓고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현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최대 무역국은, 경제 파트너는 미국이 아니라 중국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향이에요. 미국의 2배입니다. 수입은 당연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은 5위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굴지의 산업인 반도체 있죠. 어디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할까요? 당연히 중국이에요. 2020년 기준으로 중국에 우리나라 반도체 41%를 수출합니다. 미국에는 몇 프로 수출할까요? 중국이 41%인데 미국에 7% 수출합니다. 우리나라 최고 경제 파트너는 중국이라는 것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 정서상으로 볼 때 우리의 최우방 국가는 미국이 맞죠. 한미동맹 당연히 경고히 해야죠. 그렇다고 최대 무역국인 중국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반중 정서 조장 공약을 차기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턱 내놓는다? 굉장히 위험하죠.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2018년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벌일 때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미국 편에 서지 않는다면서 역시 친중 정권이라고 욕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 보고 정신 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기조, 문재인 정부의 스탠스는 꾸준하게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전략적 모호성.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한 거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할 때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어느 편에도 서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에요. 정서상으로는 당연히 미국 편에 서고 싶죠. 한미동맹 당연히 미국이 좋죠. 근데 섣부르게 미국 편에 섰다가 중국으로부터 무역, 외교, 보복당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정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따르잖아요. 그때는 문재인이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우리나라 경제 망한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 나올 게 뻔하잖아요. 국가의 지도자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중국과의 외교,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요? 답이 안 보이죠.
우리나라 청년들은 대부분 중국 싫어합니다. 윤석열이 실제 했던 말입니다. 정말 참담한 수준이죠. 아니, 지가 뭔데 청년들의 선호들을 대변합니까? 그리고 설령 그게 진짜 팩트라고 할지라도 국가의 지도자가 하는 언어는 절대 아니죠. 국가의 지도자가 그렇게 말하면 외교 참사예요. 그야말로 큰일 납니다. 근데 윤석열은 그런 자각이 전혀 없어요. 자기가 던지는 말의 무게를 전혀 모릅니다. 저는 이런 게 윤석열의 자질 부족,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토론회 때 이후에 이제 환경과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이 짧게 발언을 하는데 뭐 재생에너지, 수소에너지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뭐 그건 그럴 수 있습니다. 안철수나 윤석열은 미래 핵심 사업으로 AI라든지 뭐 첨단 산업 등을 꼽았고 이재명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특히 수소 쪽에 중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이건 뭐 틀린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견이 달라도 대선 후보가 환경과 에너지에 관련된 공약은 그래도 검토하고 제대로 내야죠. 일주일 전에 윤석열이 냈던 환경 관련 공약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정확히 일주일 전에 전문가들이 윤석열의 공약에 어떤 평가를 내렸었죠? 한마디로 암담한 수준이다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 전문성이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윤석열 본인이 낸 공약들 자체가 서로 모순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였어요. 참 공약 수준이 너무 허접하지 않나요? 저는 보면서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노이즈가 많은 후보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도덕적인 문제들, 뭐 후보를 둘러싼 의혹들, 그 뭐 주변의 가족들 리스크 이런 거 다 제쳐두고 둘 다 비슷하니까 제쳐두고 후보의 자질과 능력, 공약들로 평가했을 때 전 솔직히 죄송하지만 윤석열이 대선 후보인 것도 창피한데 이런 사람의 지지율이 35% 이상이 나온다? 전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뭐 윤석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이재명 한번 볼게요. 오늘 토론회에서 사실 이재명 후보의 존재감은 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득점하기 쉽지 않은 토론회였어요. 워낙 이재명의 우위를 점치는 예측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잘해야 본전, 뭐 조금 못해도 혹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론회였죠. 그래도 평소 실력이 이재명이 있으니까 나름의 안정성은 보여줬는데 제가 봤을 때 이재명도 약 2가지 정도 실책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윤석열의 네거티브에 더 철저히 무시를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윤석열이 계속 대장동 이야기를 하니까 욱했나 봐요. 그래서 김만배 녹취록 이야기 꺼내고 뭐 국힘당이 계속 발목 잡았다 반대했다 이런 이야기 꺼내는데 사실은 그런 것도 얘기하지 말았어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철저히 무시해서 윤석열 혼자 섀도우 복싱을 하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더 나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 두 번째 실책은 뭐냐면 불필요한 상대 검증이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이 후반부에 윤석열에게 텍소노미라든지 아리백 같은 질문을 하죠. 그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윤석열은 어차피 모릅니다. 윤석열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잘 몰라요. 원래 모르는 게 많은데 굳이 그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해서 공격을 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국힘당 경선 때 기억나시죠? 홍준표가 윤석열에게 뭐 작게 501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윤석열은 뭐 벙찐 얼굴로 설명해 주시죠 막 이랬던 거. 뭐 윤석열에게 한 방 먹이려는 의도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 분위기를 봤을 때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것에는 실패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간단히 제가 토론회를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4명의 후보가 했던 말들을 중심으로 좀 기억에 남는 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결론을 좀 지어볼게요. 2가지 정도로 결론을 지어볼 텐데 첫 번째, 대통령의 자리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포츠계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국가대표는 배우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다. 국가대표는 뭐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리가 아니라 뭐 실력,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자리다. 이런 얘기 스포츠계에서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스포츠는 경기 결과로 말을 합니다. 뭐 가능성, 배움 이런 거 다 사치예요. 일단 이기고 봐야죠. 이기고 보는 게 이제 스포츠 경기잖아요. 근데 사실 대통령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하죠. 국내 각 분야의 산적한 문제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해외 출장, 외교에 관련된 문제들까지 정말 많은 분야에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국가 전반적인 일을 총지휘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누구를 앉히겠냐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어요? 단순히 감정에 이끌려서 이제 정치에 입문한 지 1년,
사회 경력이라고는 검사가 유일한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힌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과연 문제없이 순항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혹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대통령이 전문 지식이 없어도 요직에 훌륭한 인재들을 앉히면, 훌륭한 인재를 등용하면 뭐 된다, 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윤석열이 하는 인사를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시나요? 윤석열 주변에 누가 있죠? 죄송합니다. 무속노란 빼고 우리 네거티브 안 하기로 했으니까. 윤석열 주변에 온통 검사뿐이 없습니다. 다 검사들을 요직에 앉히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예만 든다면 김성태 한번 보세요. 김성태가 자녀 채용 비리로 사퇴한다라고 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젓이 캠프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은 이런 거 보고 분노해야죠. 그렇죠? 불공정의 문제. 청년들은 이런 거 보고 분노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윤석열의 그 어떤 인사 문제를 보면 뭐 국민을 바보로 아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바보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어떤 인물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여러분을 탑승하겠냐라고 질문을 받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결론, 지도자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름에 대한 기준은 물론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방향성은 가져야 됩니다. 그 방향이 설령 잘못된 방향이다라고 할지라도요. 심상정 후보는 오늘 토론회에서 나름의 확고한 방향성을 보여줬어요. 서민들을 향한 정책, 여성 인권과 북한과의 문제를 잘 살피겠다라는 정의당의 색깔과 방향성을 잘 보여줬고, 안철수 후보 역시 오늘 토론회에서 완전하진 않았지만 나름의 전문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것은 없지만 자신의 장점이 깨끗한 과거, 그리고 말보다 일을 잘하는 대통령이 되겠으니 일할 기회를 달라, 이렇게 포부를 당차게 밝혔죠. 이재명 후보 역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보여주었던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경제와 민생을 함께 잡는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줬어요. 물론 이제 공약을 워낙 요즘에 많이 발표하면서 공약에 대한 설명과 좀 이해가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했는데 나름의 안정성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마지막 윤석열, 참 대단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솔직히 오늘 뭘 보여줬는지 모르겠어요. 이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게 하겠다라는 비전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당연히 그런 모습 안 보였죠. 4명의 후보 중에 유일하게 네거티브를 펼친 게 윤석열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윤석열에게 뭐 고발 사주 문제, 장모 문제, 뭐 줄리 문제, 무속 논란 이런 거 입에 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은 혼자 대장동이 핵심이라면서 막 대선 토론회의 질을 떨어뜨렸죠. 윤석열이 꿈꾸는 우리나라의 향후 5년은 정권 심판, 정권 교체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정권 심판하고 교체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이게 없습니다. 그냥 정권 심판하는 게 목표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를 위해서 사드 배치, 외국인 건보료 공약을 내세우면서 반중 정서를 부추기고 있고요. 한심한 당대표 이준석과 함께 여가부 폐지라든지 군인 병사 월급 200만 원, 군필자에게 청약가 선점 5점, 이런 공약으로 이제는 젊은 세대층들의 젠더 갈증까지 부추기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번 대통령이 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분열과 그 상처,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피곤했나요? 국민 정서에 또다시 피로감을 주면서 국정을 해나간다면 우리나라는 5년 동안 어디로 나아가게 될지, 아니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겠죠. 제가 댓글을 좀 보니까 여기저기 댓글에 윤석열을 지지하지만 지지하지 않는 척하면서 오늘 토론회를 보고 윤석열이 생각보다 잘했다, 뭐 기대 이상이다, 윤석열 다시 봤다, 지지하게 됐다 등의 발언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참 그런 발언들 하지 마세요. 뭐 윤석열이 잘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도대체 윤석열에 대한 기대치가 얼마나 낮으면 이런 수준의 토론을 보고 잘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윤석열이 대선 후보로서 얼마나 수준 미달인지를 증명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그냥 조용히 지지하세요. 오늘 토론회는 끝났지만 이제 토론회의 시작입니다. 2월 21일, 2월 25일, 3월 2일까지 앞으로 총 3번의 토론회가 더 남아있어요. 토론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토론의 목적에 맞게 토론을 이끌어가는 사람. 토론회의 주제가 뭐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는 거잖아요. 누가 과연 대통령으로서 나라의 비전과 방향성을 보여주는지,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다음 토론에도 보신다면 여러분들 더 현명한 판단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두서없이 담은 영상이니까요. 자다가 일어나서 담은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달아주신다면 저도 참고해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